네, 요즘 한중 관계 말 그대로 살얼음판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으로 촉발된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상대 대사 맞불 조치로 한 번씩 응수한 이후 연일 수위를 높이며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문제 김도엽 해설위원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 정부의 대응 기조를 보면 중국의 고압적인 발언이나 행동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 좀 느껴지는데 김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외교적인 관례를 좀 크게 벗어난 수위의 발언이다라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보면 아주 강경한 좀 의지가 좀 엿보이는 게 많이 보이고요. 일단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싱하이밍 대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VCR 준비돼서 한번 틀어주시죠.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배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 이게 중국 대사관이 민주당에 제안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대사관장 만찬을 가진 자리였는데 이 대표를 앉혀놓고 유튜브 생중계로 15분 동안 일방적으로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중국이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중국의 심기가 편치만은 않을 거라고 미뤄 짐작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싱하이밍 대사가 얘기했던 거는 일반적인 외교 수사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수사적인 표현도 그렇고 내용으로 보면 어느 한쪽을 선택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국 정부는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서 배팅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도박이라고 본다는 건데 이제 폄훼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여서 굉장히 신중한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게 잘못된 판단이다. 역사 흐름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치 아랫사람에게 가르치는 거, 훈수하는 것처럼 들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내정 간섭으로도 비화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은 좀 심각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 의원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 대사의 발언들 의도된 걸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림을 좀 보면 영상을 보면 싱 대사가 이 써온 원고를 보면서 좀 충실하게 읽고 있어요. 그런 거에서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데 대한 대응들, 외교적인 대응이니까 외교적인 당국에서 나서잖아요.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먼저 대사를 불러서 초치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우리 정재호 대사 불러서 이제 맞대응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대통령실까지 나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싱하이밍 대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양국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다.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비공개 회의 언급인데 이렇게 공개가 된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최고 수위의 불만이 표출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중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중국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죠? 어제 관련해서 입장이 나오는데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싱하이밍 대사 관련해 갖고 울릉도 호화적대 논란 이것도 좀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울릉도에 1박에 1,000만 원 정도 하는 초고가 숙박시설이 있다고 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제 중국에 진출한 한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달에 싱하이밍 대사 부부가 여기에 숙박을 했다고 합니다. 무상으로. 고액 접대를 받은 셈이 되는 건데 싱하이밍 대사는 또 사실 그 외교 관례를 좀 벗어난 듯한 발언 태도로 수차례 좀 논란이 있었어요. 지난 대선 때인데요. 윤 대통령이 당시는 이제 유력 대선 주자였는데 사드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중국 대사로서 공개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대선 개입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기도 했었던 일이에요.
그렇군요. 뭐 사실 이 중국 외교관들 뭐 나라 안팎에서 공격적인 발언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좀 많이 뭐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이런 걸 흔히 뭐 전랑 외교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뭐 전략적인 뭐 외교 방법입니까? 이름이 좀 어렵죠. 전랑에서 랑자가 한자인데 이 늑대, 이리를 뜻하는 한자인데요. 늑대같이 용맹한 전사를 뜻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이 동명의 영화가 있어요. 중국 영화가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건가 보죠? 네. 네. 이 영화 내용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맹커 예전에 미국 영화 람보 보신 적 있잖아요. 네. 이게 중국판 람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특수부대원이 있는데 중국에 맞서는 서방 적들을 압도적인 힘으로 물리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외교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외교적인 수사 표현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교관은 조심스럽고 아주 절제된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 전랑 외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비판에는 아주 전투적이고 대립적인 언행을 구사를 해서 반격을 하고요. 지난번에 대만 문제 불장난하면 타 죽을 거다 이런 그렇죠. 외교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그 전랑 외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나 분쟁을 회피하지도 않고 소셜 미디어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외교적인 관계는 좀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이걸 좀 내치에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국 외교부 대변인, 외교관들이 타국을 향해서 자국 옹호하는 얘기하고 거칠게 비판하고 그러면 자국민 애국심이 고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외교관의 성과 지표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싱 대사도 아마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일단 이번 갈등을 두고 이제 표면적인 걸 외에도 좀 갈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사실 이제 경제 분야 이런 부분에서는 그 중국이 가장 큰 수출국이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갈등 어디까지 갈 걸로 보이십니까? 현재 우리 정부가 중국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공을 넘긴 상태인데 중국 외교부가 어제 늦게 좀 입장을 냈었어요. 이걸 보면 한국 측 입장 표명과 함께 싱하이밍 대사 관련한 인신 공격성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조치를 수용할 뜻은 아직 수용한다는 뜻은 밝히지 않은 건데 그렇다고 강대강으로 받아친 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란스러운 화제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중국이 좀 숙고할 시간을 준다고 했으니까 확전보다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외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데 앞으로 좀 어떤 그 명분과 실리가 있는 묘수가 좀 나올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연 고생하셨습니다.